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된 20대 남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남동생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공개됐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사건으로는 이 성모도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시신을 성모도에 유기한 남동생, 친누나를 살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이웅혁 교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12월 경에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 차례 이상 살해를 한 후 약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유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행용 가방에 넣고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강화도의 성모도의 농수로에 유기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말경 이 시신이 떠올라서 결국은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누나가 사실은 실종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실종된 것처럼 이 누나의 유심칩을 이용을 해서 1인 2역으로 대화를 카톡상으로 나눈 것이죠. 예. 내가 남자친구와 잘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찾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가 신고했던 실종 신고까지 취소하게 이르렀던 치밀함을 보였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신이 혹시 이 성모도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이 걱정 때문에 수시로 신문 등을 또는 사이트 등을 검색했던 이런 치밀함, 그리고 지금 알려진 동기로는 누나의 잔소리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이 잔소리로 인해서 끔찍한 범행, 그리고 그 이후에 철저한 은닉 행위 등의 세상을 경악해 한 친누나 살해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범행의 동기는 이제 잔소리 한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오늘 법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더불어서 잔인한 범행 수법 또한 공개가 됐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공소장 낭독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 낭독하면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수법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지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3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말 심하게 이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 굉장히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예. 또 이제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잔혹한 살해 범행과 그다음에 시신 유기, 그리고 시신 유기를 결국은 나중에 사체를 은닉하는 행위까지도 이어졌고요. 예. 마지막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친누나인 것처럼 척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공소사장에 자세하게 기재가 됐고 해당되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일단 피고인은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이용혁 교수님, 어떻게 이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게 된 건지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겨울입니다. 농수로이고 또 인적이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발견이 되지가 않았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날씨도 풀리고 더군다나 이 시신을 끔찍한 설명을 하지만 여행용 가방에 넣었지만 여행용 가방이 완전히 닫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열려져 있는 이런 상태였고요.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부패가스가 많이 생기는 이런 상태로 된 거죠. 그렇다 본다면 이 수분 속에서 부패가스 때문에 결국은 밑에 있었던 시신 자체가 결국은 떠오르게 되는 형태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예. 다만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가방 안에 페인트 병이라든가 기타 이물질을 함께 넣음으로써 중력을 아예 밑에 놓게 해서 떠오르지 못하는 이런 인위적인 작업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견은 4월 21일 된 것이고요. 유기 시점은 12월이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이런 노력 등을 한 것이었지만 부패가스가 생기는 바람에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진 것이죠. 네, 이 남동생의 심리는 그렇다면 어떤 심리였을까?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친누나와 대화를 하는 척했다든지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자신이 누나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정사진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였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누나와 남동생이 예. 왜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 남매 간에 이를테면 가족애가 그렇게 돈독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일정한 내부적인 갈등 상황이 축적되어 오다가 하나의 촉발 요인이 당일날 이른바 인격을 혹시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잔소리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생활에 이제 이런 모양이냐? 왜 이렇게 늦게 귀가하느냐? 너 과거에 고등학교 때 가출한 이런 행위들 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를테면 건전하지 못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예. 이것을 부모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망나니 부모한테 알리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하나의 촉발 요인이었다. 즉 쌓였던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이른바 표현적 동기, 즉 내가 느끼는 이런 모욕감과 참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는 예. 이른바 간헐성 폭발 장애의 성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한 노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즉 누나의 영정 사진을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자신이 들고 있다라든가 또는 이 카톡으로 1인 2역을 한 것이라든가 예. 더군다나 부모까지 속이고 경찰 수사기관까지 속이면서 1인 2역으로 아무런 일이 없이 단지 실종한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속임 작용도 철저히 한 것으로 봐서는 예, 예.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공감력과 인격적인 이 정서가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고 네. 폭발성 이를테면 분노 장애적 성격이 있는 사람의 범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남동생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 많이 했잖아요. 보통 피의자들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배경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양형 때문일 겁니다. 예. 양형이라는 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범죄 처벌을 하는 건데요.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것들이 법 적대적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예. 말해서 이 법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거에 대한 거리낌 없이 그것을 의도했던 태도가 있는지 예.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책임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은 누군가를 내가 죽인다라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반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실천 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보통은 처벌이 더 높게 이루어집니다. 예.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법 적대적 그러니까 살인 누군가의 생명을 뺏는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책임이 경하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요. 즉 객관적으로 살해를 하고 유기를 하고 은폐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증거들이 다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지금 상황에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걸 주장하는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지금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게 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재판에 있어가지고 판단에 있어가지고 청와대는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죠. 사법부와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 볼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범죄들이 꼭 이거와 유사하진 않더라도 이런 폭발적인 우발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이런 폭력적인 범죄들이 특히 여성에 대해서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의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는 약간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내지는 사형 구형 이런 요청을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올라와 있는데요. 청와대와 혹은 관련 부처 장관 어떤 답변을 할지 저희가 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